오늘도 종목 고민 되신다면 서동구의 바이앤셀. 바이앤셀. 네, 오늘 갑작스럽게 눈이 내리면서 날씨는 추워졌지만 또 우리 시장의 온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조선, 방산 계속해서 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또 한화그룹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뭐 계속 연초부터 조선 방산주들이 시장의 주도 섹터이고 조정을 보일 때마다 저점에서 매수하자라는 이런 얘기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이구동성으로 다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근거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뭔가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슈가 제기가 된다라는 거죠. 네. 뭐 연초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는 우리 전화해서 같이 조선하고 협력하자. 또 뭐 우리 해군력이 너무 중국에 비해서 열악하고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어떤 걸로 인해서 MRO 시장 확대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어제부터 이제 나왔던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호주의 조선 방산업체를 하나에서 인수하겠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속 돌아가는 이러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이 시장의 또 중심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자세한 시황 분석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도 종목 상담부터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담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전화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동구 파트너와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 메시지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또 저희가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댓글도 안내해 드릴 텐데요. 문자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이데일리 TV 라이브 화면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셔야지 저희가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상담하는 종목들의 대응 전략 저희가 또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죠. 밴드 입장 방법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여러분들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밴드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해 보셔도 되겠고요.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밴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사칭이나 스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가입 이후에 안전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하는 종목별 솔루션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오늘도 시황부터 체크하고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2거래일 연속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좀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좀 매수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우리 시장의 어떤 그 순수한 모습만 놓고 보면은 사실 크게 뭐 좋아질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기대와 실망감보다는 어떤 희망이 있을 때 뭔가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 좋죠. 제가 강연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환율과 관련된 부분을 제일 먼저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달러와의 약세 현상들 속에서 이종 통화들의 강세, 말하자면은 중국 위안화도 그렇고 또 일본 엔화도 지금 다시 또 뭐 140엔대 후반에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시장만이 1,450원, 6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못하다가 결국은 물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환율이 좀 더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라면 외국인들이 뭐 단기적으로 5원, 1원, 10원이 올랐다 빠졌다가 아니라 얘네들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그 강세로 전환될 수가 있겠구나. 뭐 1,400원이 깨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흐름이 된다라면은 외국인들의 추세는 전환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는 지난 3월물이 만기가 되고 나서 이제 6월물이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6월물이라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입니다. 6월 그렇죠. 둘째 주 목요일 날 만기가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3월 만기 지난주에 끝나고 나서부터 6월까지의 3개월 동안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나오는 그러한 네. 어떤 희망적인 흐름을 그동안 매도했던 것들 청산하거나 또는 롤오버 시킨 물량들을 환매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수급적인 요인들 네.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이 2019년도에 57%가 넘어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49%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50%를 회복하는데 통상적으로 외국인들의 보유 지분율이 50% 초반 내지는 이하 자리에서는 매도보다는 매도가 멈춰주거나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수급 여건이 개선이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엔비디아의 어떤 이벤트와 또 HBM 퀄 테스트 통과 여부 뭐 이런 어떠한 또 단독 보도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걸 떠나서라도 외국인들의 어떠한 이런 움직임들 또 이재용 회장이 뭐 사직생의 각오로 뭔가 삼성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동시에 작용이 되면서 외국인 기관들의 동시 순매수가 지금 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뭐 이달 말이 됐든 뭐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새로운 어떤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강도는 뭐 약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일과 모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3일에서 5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면 1차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고 매수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금 더 외국인들의 수급은 긍정적으로 감안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내일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체크해 봤고요. 그럼 저희는 이어서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매수하셨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48만 5천 원에 20%. 48만 5천 원에 20%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좀 가져갈지 어떠한 부분이 좀 고민되실까요? 네, 둘 다 궁금해요. 네, 두 가지 다 궁금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파트너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효성중공업 뭐 48만 5천 원 조금 뭐 비싸게 주고 매입이 됐는데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밀리고 하면서 30만 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이제 조금 저점을 잡는 모습을 지금 일단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전력 관련한 대표적인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HD 현대일렉 또 LS일렉 또 바로 이 효성중공업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군단들 중에서는 3인방의 역할을 해줬는데 뭔가 조금씩 삐거덕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효성중공업 경우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같은 그 효성중공업의 효성건설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익스포저에 대한 우려감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사실. 효성건설과 관련된 건설 파트 쪽 부분에 어떤 실적 우려라든가 PF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거는 기사를 접해 본 적 있으시죠? 네. 그러면 선생님 오늘 그냥 손절할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은 얘기를 먼저 한 거고 이제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셨죠? 지금 현재 네. 자리에서는 손절할 자리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이 효성중공업의 실적단들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매출단도 그렇고 2025년도 11% 정도 증가 그리고 내년에도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순이익도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 속에서도 40% 이상 올해도 38% 내년에 이제 조금 증가폭이 감소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리포트들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적정 주가들을 좀 올리는 경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도 그랬지만은 최근 들어서도 2월 달 들어와서도요. 직전 적정 주가 53만 원에서 63만 원, 뭐 55만 원에서 6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전체적인 평균 적정 주가 59만 원을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움직임에 연동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EPS의 성장률이 우상향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적정 가격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현재 적정 주가 대비했을 때의 괴리율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주가가 이제 어떻습니까? 일봉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 이 하단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박스권에 놓여져 있는 흐름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지난번 구간들처럼 바로 직전 돌파를 해주면 좋겠지만 아직은 숙성의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저점들이 여기서 이렇게 38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살짝 이탈되는 듯 했다가 곧바로 이제 치고 올라왔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자리는 1차적으로는 여기 51만 원 정도가 1차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이제 다시 또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들도 매도가 이제 진정이 되고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기관들이 이틀 동안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인데 굳이 만약에 내가 조금 위험 감수를 하기 싫다 그러면 한 매수가 이상 50만 원 근처에서 일부 한 비중 20%니까 50%만 매도해서 밑에서 이제 내려오면은 다시 사시면 돼. 그리고 비중 20%는 뭐 적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50만 원 돌파가 강하게 나와주면은 뭐 적절하게 이실현 하시면 되는 거고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 거기서 만약에 저항으로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은 뭐 매수가 이상이든 50만 원 근처에서 일단은 한 내가 만약에 2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100주를 매도해서 이제 나머지 100주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점 고점 돌파하면은 땡큐.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면 그리고 밀린다. 그랬을 때는 한 45만 원하고 6만 원 사이에서 그 50만 원 근처에서 매도했던 100주를 다시 사는 거예요. 네. 끼워 넣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퍼즐 게임 하듯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단가도 낮아지고 뭐 단 10주라도 더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서 적절하게 5만 원을 저항으로 두고 그리고 50만 원을 저항으로 두고 이제 밀려 내려오면은 이 38만 원대가 아니라 45만 원 내외 정도가 중심값으로 잘 지지가 되느냐. 이렇게만 가격을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은 50만 원 근처에서 비중 절반을 매도하자, 그리고 45, 6만 원 사이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이스페타시스 네, 이수페타시스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43,000원에 15%. 43,000원에 15% 갖고 계시군요. 네. 그러면 이 언제쯤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을까요? 작년 10월 중순인 것 같아요. 작년 10월이요. 네. 네. 그러면은 그래도 6개월 이상은 이렇게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이거 또 어떻게 더 가져가야 되는지, 뭐 요즘 네. 신주 청약하는 게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더 가져가도 좋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 네. 박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고등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연세 드시신 것 같고 하니까 이제 뭐 질문보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2번에 걸쳐서 유증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감독원에서 반려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재조정을 해서 유증을 이제 대폭 축소해서 하기로 했고요. 이미 이제 유증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는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유증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고 움직여 준다라면 지금 전체적인 어떠한 업황이라든가 그리고 또 증권사에서 리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작년 10월에 이제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바로 뭐라 그럴까 이 증자와 관련된 해프닝 속에서 이 주가가 이렇게 요동을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잘 버티셨어요. 네, 잘 버티셨고 이제 이때 정말 막 뭐라 그럴까요? 쫓아가면서 매도하고 그랬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으셔야 돼, 진짜 냉정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잘 버티셨고 보상을 받으셨고 그러나 이 주가는 항상 이런 어떠한 뭔가 이벤트가 있었고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그거를 수습하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회사 본질 가치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만 이렇게 놓고 보시면 그 급락 이후의 주가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제가 이제 줄을 긋고 있는데 이제는 뭐 3만 원 이하라든가 2만 원 자리로 내려올 자리는 없고요. 조정이 정상적인 흐름들로 연출이 된다라면은 3만 2천 원에서부터 3만 3천 원은 상당한 지지선으로 이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자리는 4만 원 이 뭐라 그럴까요? 정상적으로 주가가 작년 7월부터 하락할 때 순간적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사실은 여기서 3만 원, 3만 2천 원에서 저점 잡았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고점은 요 4만 원에서 형성이 된 자리예요. 그 자리를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엄청난 해프닝을 벌이다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4만 원에 이제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면서 직전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빨리 4만 원에 안착해주는 흐름들, 유증도 잘 마무리가 되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1차 저항은 5만 3천 원 정도가 있겠지만 뭐 굳이 매도한다 그러면은 뭐 5만 원 이상에서 일부 정리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15% 정도 내가 더 끌고 가겠다 하시는 거라면은 뭐 한 5만 원 이상에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그때 이제는 뭐 정리하시죠. 아니면 뭐 다음 목표가 얼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박사님 네. 시유증은 어떠신지요? 유증은?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서 박사님 아까 제가 고등어라 그랬는데 못 들으셨는가 봐요. 고등어 선생님이시군요. 네. 아유, 건강이 안 믿고 좋아서요. 예. 그러셨군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그죠. 네, 건강. 감사합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그래도 현재 악재는 해소된 상황인데다가 이 4만 원 안착 이후에는 또 직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또 5만 원 이상에서 다시 전화 주시면은 또 성심성의껏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오래됐는데요. 코오롱 생명각. 코오롱 생명과학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0만 4천 원이고 비중은 10%예요. 네, 매수가 10만 4천 원에 비중은 10% 갖고 계시다고 네네. 하셨고 앞서서 좀 오랫동안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4, 5년 정도 되셨다. 네네. 근데 지금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그래도 올라왔죠. 조금. 네. 그러면 이걸 계속 끌고 가도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네, 파트너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코오롱은 네. 참 인보사가 부활이 되면서 코오롱 생명과학도 살리고 여러 살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것 때문에 조금 예, 그래서- 시기질 때문에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만 보지 마시고 네네. 이제 코오롱 티슈진의 주가의 위치도 같이 보시면서 보면은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정말 거래 정지도 당했다가 다시 재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움직여 주는 네. 거고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러한 거 없이 이렇게 이제 티슈진과 연계가 돼서 크게 이제 주가가 뭐 참 암울한 시기를 이제 거쳤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비중 10%세요. 그렇죠? 네네. 예, 네. 저게 만약에 뭐 40%, 50% 있었으면은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뻔했어. 여태까지도 그러셨지만, 그렇죠? 조금 드러냈어요. 아이고 한 들어오세요. 5% 정도 드러냈어요. 예, 그래서 선점이 했어요. 네. 지금은요 이제 네. 갖고 계셔요. 아, 그래서 지금 인보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공식적으로는 2018년에 FDA에서의 승인 뭐 허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그 전에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 뭐 네. 지금의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는 정말로 잘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이쪽에서 매출단이 일어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미리 2018년이 아니라 뭐 올해부터 해서 내년 후년까지도 선반영이 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사실은 네. 지난번에 코오롱 티슈진도 문의하신 분에게 요 네. 48,500원이 평균 가격인데 최소한도 이 갭을 매꾸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오롱 티슈진의 이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이 코오롱 티슈진의 모습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것만 이렇게 놓고 봅시다. 요렇게 횡보해주면서 거래 한번 실려주고 완전히 이제 턴해주는 시점이 되니까 이렇게 쫙 하고 올라가죠. 네. 바로 코오롱 생명과학도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룩하기 막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네. 바닥에서 이제 턴해주면서,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부딪힐 자리가 있겠죠. 5만 600원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네. 그러나 네. 언젠가. 네. 5만 600원, 5만 2천 원 이 자리를 갑자기 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네. 바닥을 형성해주고 또 월봉, 이게 지금 월봉을 보고 계시는 건데요. 네. 월간 단위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최소한도 요 5만 원 넘어가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또 이제 코오롱 티슈진의 모습대로 움직이면서 얘도 여기 7만 원 라인까지도 조금만 분위기 타면은 금방 갈 수 있는 자리도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금방이라는 걸 뭐 오늘 내일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네, 네. 4, 5년 네. 동안 고생하셨는데 뭐 1, 2년, 2, 3년 뭐 더 못 기다리세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다릴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뭐 네.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몰라도 뭐 다음 달이 될지 뭐 5만 원, 6만 원 근처 오면은 그때 한번 다시 문의 주세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코오롱 티슈진의 주가 흐름도 같이 챙겨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가격 전략까지 함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명에 따라서 또 이 비중과 또 보유 시기에 따라서 각각 전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 종목의 전략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아래에 보이시는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모두 다 적어주셔야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파트너님, 오늘 좀 상담 내용을 보니까 계속해서 좀 이 비중이나 또 뭐 보유 기간이나 또 평균 단가에 따라서 좀 상담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뭐 속보가 하나 떴네요. 코스피가 7분간 거래 중지됐다라는. 네네.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원인 파악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대체 거래소가 생겼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러한 어떤 충돌 현상들도 있고 그런 요인이 오.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래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동요하지 마시고 바이앤셀 채널 고정하시면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고 아까 이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 시간이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종목 이거 지금 지지가 어떻고 저항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제가 강연회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시가총액의 비중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규모의 비중도 달려야 됩니다라는 강의도 했단 말이에요. 오. 그래서 꼭 그런 요인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비중들도 적절하게 이렇게 문의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심지어 뭐 가끔 가다 보면 막 60%, 80%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적절하게 또 시가총액 비중이라든가 이게 중소형주냐 대형주냐에 따라서도 비중들을 잘 이렇게 안배하시면서 문의도 주시고 대응을 하시길래 상당히 그래도 보람을 좀 느낀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비중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사연 집계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9654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보유 종목은 롯데케미칼이시고 매수가는 24만 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됐어요. 어찌해야 될까요? 진단 좀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 석유화학 업종들의 그 흐름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라고 이제 얘기들 네. 많이 하잖아요. 뭐 사실은 뭐 조선, 철강, 유화 뭐 이런 쪽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조선은 이제 완전히 뭐 딴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철강하고 석유화학, 유화 이런 업종들이 이제 여전히 부진한 그러한 흐름이고 그 부분의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은 결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네.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부분들, 뭐 7%대에서 성장률이 뭐 5%가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어떠한 그 움직임들 속에서 공급 과잉,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나타난 그런 잃어버린 좀 몇 년째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꿈틀대고 있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부진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개선의 여지가 있다. 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또 뭐 롯데그룹 자체만 놓고 보면은 어떠한 재무구조 개선이라든가 사업구조 개선 뭐 이러한 얘기들 또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적자가 1분기에는 축소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큰 그림에서 보면은 중국이 이제 뭐 소비단의 부양도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이쪽 전통 산업의 제조업을 부양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석유화학 수요라든가 또 그런 어떤 공급 과잉 우려 속에서 가동을 중단시킨다든가 공장을 폐쇄하고 또 매각하고 하는 이런 이합집산들도 일정하게 일어났어요. 그러한 효과 속에서 최소한도의 이제 거인이 공룡이 겨울잠에서는 지금 깨어는 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현재 주가의 위치들을 봐야 될 텐데 그러나 이들 쪽이 어떤 시장에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러한 섹터들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일봉의 모습만 놓고 보시면요. 이제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라인들. 이 라인이 무너지니까 그거만큼 빠지죠. 이게 여러분들 한눈에 보여지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일종의 박스 이론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형성해주고 있다가 여기가 돌파됐으면 이거만큼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가 이탈이 되니까 이거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대로. 기술적 분석하는 것도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대단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대반등을 주니까 어때요? 지난번 직전에 고점 저항에서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시 이제 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냥 뭐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업황이 좋아질 거예요. 뭐 이것보다는 이제 딱 답이 나온 거죠. 이 올라간 과정에서 매도했던 애들이 누굽니까?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한 겁니다. 기관 애들이 매수하는 강도에 비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더 셌죠.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 밑에까지 또 5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가서 중심 라인 바로 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6만 4, 5천 원이 되겠네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받아준다라면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9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도 무너지고 다시 또 5만 원대 초반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장기간에 걸쳐서 또 한 번 5만 원과 8만 원의 박스에 또 갇힌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6만 5천 원 내외에서 지지를 잘 받느냐. 그리고 빨리 7만 원 후반이나 8만 원을 안착해 주느냐. 지금은 일단 홀딩하세요. 지금 그리고 어설프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8만 원 내외에 안착하는 시점이 나와주길 저도 바라고 그게 나오면 그때 다시 문의를 주세요. 그때 방향성을 한번 잡아봅시다. 오히려 그때 추가 매수를 하거나 차라리 아니면 6만 원도 깨져서 5만 원대로 다시 내려가면 그때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다시 또 8만 원 근처 오면은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 오히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현재 이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밀린 상황입니다. 6만 5천 원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현재 좀 추가 매수도 자제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보유하고 반갑습니다. 계실까요? 네, 네. 현대모비스요. 네, 현대모비스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26만 4,500원에 15%인데요. 네, 반은 그냥 원가가 와서 네. 정리를 하고 반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지금 거의 매수가에 근접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할지가 이제 고민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반 정도 정리를 하셨다는 얘기는 한 30% 정도 비중이 되셨던 거예요? 예. 아. 예. 잘 정리하셨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다 정리하기는 그동안에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 네. 예,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또 이제 원가가 오면은 정리를 해야 될지 예. 아니면은 좀 더 가지고 가야 네. 될지. 아주 절묘한 상황에서 중요한 분기점에서 전화를 주셨어. 네. 홀딩 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가라고요? 네. 예, 가지고 예. 가세요. 이제 나머지 비중은. 그리고 예. 매수가 근처 와서 팔았더니 이렇게 다시 또 올라오니까 조금은 속이 상할 수도 있어. 그렇죠? 다 갖고 있을 거야 그냥.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워낙 한 5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예. 현대모비스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참 징그럽게 한 주식입니다. 예. 네네네. 이 현대모비스가 원래 과거에 현대전공이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모르시나? 예, 현대차 서비스와 네. 함께 합병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건 뭐 나중에 치고 이게 왜 정말 참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지분과의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순환 출자 고리를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현대차 그룹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뭐 실적도 좋다 그러고 사상 최대다 뭐 그러는데 주가 진짜 안 가잖아요. 그렇죠? 잠깐 네, 올라갔다가 네, 원위치하고 잠깐 올라갔다가 원위치하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좀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우리가 MK라고 얘기하죠. 정몽구 회장. 네. 이 정의선 회장이 아버지. 예. 네. 이 정몽구 회장님의 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올해 뭐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라도 뭔가가 이루어진다라면은 그동안 억눌렸던 이 주가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일단은. 근데 그거는 이제 먼 얘기고. 먼 얘기고. 예.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제가 어떤 게 됐을 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재미난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현대모비스라는 거는 뭐 자동차 핵심 부품이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얘기고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라든가 이런데 이 정의선 회장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요게 있죠. 여기 지금 내용 보이시나요? 제가 네, 지금 네, 보여요. 이렇게 한 게. 예, 이 보스턴 네.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들이 하나 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없었다가 이 3월 달 들어와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10.95% 보유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그룹이면서 또 정의선 회장의 야심찬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현대차 그룹에 관련되는 로봇 기업은 이게 유일하잖아요,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렇죠? 네. 뭐 로봇계 하나 만들려고 이거 인수했겠어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현대모비스가 지분을 10.9%를 갖고 있다. 요것도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새로운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월봉상으로 보면은 그냥 사실은 이 순간순간 슈팅이 나왔던 이러한 것들은 의미 없는 거고
그냥 정상적인 움직임 속에서의 주가의 위치들을 보면은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 그렇죠? 네, 지금 네. 이 월봉으로 제가 보고 계시는데요. 코로나 때 순간적으로 뭐 12만 6천 원까지도 갔던 흐름, 뭐 또 애플과의 뭐 협업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차 관련된 그룹들이 막 이 현대모비스 기준으로도 40만 원도 갔었던 이런 자리는 이거는 오버슈팅이 됐던 자리들이고 이제 26만 원, 7만 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단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고비입니다. 그리고 얘는 20만 원 초반 자리면은 매수, 26, 7만 원이면 매도. 이게 지금 뭐 근 10년째 이렇게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박스를 친 지지와 저항의 이 자리를 보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재미난 것은 얘가 이 저항의 위치에서 월봉상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보통 보면은 양봉이라는 거는 월간 기준의 월봉의 양봉은 뭐예요? 3월의 시초가 대비해서 3월 마지막 31일 날 종가가 높게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거는? 아무튼 양봉은 양봉은 좋은 거예요, 일단. 그렇죠? 예. 네. 올라갔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은. 네, 네. 그런데 이 상단에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밀린 게 아니라 물론 뭐 다음 주도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다면은 이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돼 준다면은 이거만큼의 중심선 라인인 30만 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 폭만큼 올라가면은 35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예. 그러면은 굳이 내가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한 30만 원 근처에서 매도하셔도 되고 비중 네. 10% 정도의 이 흐름 속에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정하게는 유지하면서 전량 다 매도하지 마시고 이익 실현하시고 밑에서 좀 다시 채워놓고 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홀딩 추가적인 상승 목표 30만 원 가서 다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현대모비스 현재 월봉 기준으로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0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이어서 상담 계속해서 집계하기 전에 저희 밴드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이 상담 종목들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대응 전략들 리뷰해서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은 여러분들 밴드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또 저희가 밴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좀 오늘 이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이랑 또 오랜 기간 이렇게 좀 보유하면서 좀 이런 시장의 중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좀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오늘 종목들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개됐던 일들이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코너를 하면서 주변주들 잠깐 반등 나오지만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물리더라도 주도 섹터들 쪽에서 흔들릴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거래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까 네. 나왔던 것은 11시 47분에 7분 동안 중단이 됐던 거고 동양철관의 어떤 거래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상 오류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뭐 대체 거래소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언급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뭐 틀린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뭔가 과부하가 걸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양철관이라는 조그만 회사의 거래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죠.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 목소리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포스코홀딩스요. 네. 47만 2천 원에 네. 네, 한 15%. 네, 포스코홀딩스 갖고 계시고 매수가는 47만 2천 원에 15% 비중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걸까요? 네, 그리고 네, 언제 좀 나올 수 있을지.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참 우리가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또 포스코 그룹 뭐 2차 전지로 분류가 돼서 그 후유증이 지금도 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47만 2천 원에 비중 15%. 뭐 이러한 대형주들 비중 15%뭐 결코 적은 건 아닐 테고. 네. 여기서 이제 더 추가 매수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희망이 보여야지 뭐 추가 매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그냥 뭐 무조건 싸졌다고 뭐 매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네.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네.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비중 뭐 20% 정도까지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포스코홀딩스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지주회사 개념들은 물론 할인 가격도 있고 다 하지만은 PBR로 감안했을 때 0.45배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뭐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한데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포스코 그룹도 뭔가 지난번 회장 때는 2차 전지 쪽으로 올인을 했고 지금 회장은 내실을 다지면서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좀 강화시켜 나가려는 이러한 모습 거기에 이제 만약에 뭐 알래스카와 관련된 이러한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포스코도 당연히 이익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는 중요한 포커스라고 봐요. 얼마 전에 고망간 강을 개발했다라고 그랬죠? 그게 지금의 회장이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연구진들과 함께 지시 감독 동료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뒤늦게 이렇게 빛을 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본연의 일에 충실해 가면서 뭔가 알래스카라는 프로젝트가 잘만 맞아 떨어진다라면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 일봉의 모습도 중요하지만요. 항상 제가 그 전에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문의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 말씀드렸을 때 자, 이 포스코는 이 4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뭐 13만 원도 가고 그랬던 자리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20만 원 자리면은 이 자리는 진짜 뭐 대한민국이 부도가 나거나 무슨 뭐 대내외적으로 이상한 환경이 발생돼서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과거 20여 년 동안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자리였어요. 코로나 때도 20만 원 살짝 깨졌다가 그냥 곧바로 복구하는 시점이었고요. 그렇죠? 그런 네. 차원에서 보면은 언제든지 40만 원을 쉽게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오히려 30만 원 초반이나 30만 원 이하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관점. 그리고 네. 40만 원 근처 가서 거기서 일부 또 매도하고 다시 또 채워놓고 하는 이러한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그 기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만큼 가기는 가나요? 그건 모르죠. 근데 저는 진짜로 알래스카라는 이러한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예상을 네. 해보는 거죠. 40만 원은 언제든지 갈 자리가 나온다. 그때 다시 한번 네.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그때 주변 환경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뭐 50만 원도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얼마까지 가겠네요.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죠. 뭐. 네. 네. 그리고 30만 원, 20만 원 후반에서 30만 원 초반대는 매수를 하나씩 해도 된다. 지금부터 그냥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도 돼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포스코홀딩스 현재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40만 원 근처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상담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현대모비스와 또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하고는 좀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파트너님께서 제시해주신 이 전략들을 보면은 또 추가 매수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적응을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뭐 네. 우리가 흔한 말로 쓸데없는 질문 같은 거 안 하시고 네. 참 합리적인 그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또 종목들도 점점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문의가 네.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서동구의 바이앤셀은 활짝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고민을 덜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과 더불어서 또 여러분의 투자 실력까지 키울 수 있는 저희 프로그램 계속해서 많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동구의 바이앤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구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